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곤 진행자의 해외 출장으로 이번 주 TJB 열린 토론은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정부의 규제 자유 특구 1차 선정에서 세종시만 선정되고 대전과 충남도는 탈락했었습니다만 이달부터 시작되는 2차 선정에서 우선 협상 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전 지역의 현 경제 상황을 짚어보고 이를 돌파할 규제 자유 특구 선정 가능성을 진단해 봅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배재대 최우택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준비된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된 세종시와 달리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번 규제 자유특구 1차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 다시 2차 선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엔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개별 기업 단위로 적용하는 다른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규제 자유 특구 제도는 지역 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자체의 지도력 부재와 중앙정부의 지역사업을 동일구하고 설득하여 체계적이지 못한 데서 나타난 결과다 생각합니다. 규제 특구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특히 세종에서는 그걸로 자동차 관련 개발하는 걸 보면서 대전은 왜 저런 것도 안 될까 싶고 좀 아쉬워요. 대전이 과학도시의 명성에 맞게 선정이 되면 여러모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성과를 못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정치의 힘이 약해서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계속 기회가 있다고 들었고요. 대전도 2차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역 사람들이 좀 더 알고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최근 일본과의 경제전쟁 그리고 주 52시간 같은 노동계 현안 등으로 해서 지역 각계의 체감 경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대전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패널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의원.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마침 시간이 있어서 지역 곳곳을 참 두루 살펴봤습니다. 또 만나 뵐 분도 많이 만나 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경제의 이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대전 지역 경제도 자리매김을 하는 거고요. 많은 그 골목 상권에 우리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의 여러 호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일종의 하강 국면에 있습니다.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말 그대로 국제적인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19세기에 풍미했던 그 보호무역주의가 미중을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 경제 GDP 성장률은 2.7%, OECD 국가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 올해도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2분기 1.1% 성장을 함으로써 OECD 국가 중에서는 2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 삼아 2, 4분기 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1.1%, 미국은 0.5%, 일본은 0.4%, 독일은 0.1%, 영국은 0.2%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국가 경제의 활성화와 바로 상관관계가 있고 지금부터 우리 이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정말 적극적인 경제 정책, 그중에 특히 재정 확장 정책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를 포함한 많은 평가사들이 일본, 중국에 비해서 2단계 높은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 재정 적자가 아직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확대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직 우리 국내 경제의 내재적 잠재력은 상당하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입니다. 네. 다음 우리 이장호 의원께서 좀 박범계 말씀해 의원님께서 굉장히 대외 여건 또 현재 우리 갖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그래도 괜찮다고 보시는데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인식이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시장에 가면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경제 정책, 그 인식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거기다 주휴수당 그런 것들을 급격히 하다 보니까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4대 보험료 오르지 또 물가는 상승하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고용은 IMF의 최악이지 시장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 닫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는 상황까지 지금 열고 있는데 지금 여당이나 이 대통령의 인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대전은 그 직격탄을 더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이 실질적인 소비도시고 대기업 하나 없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대전 충청에 대한 홀대 거기다가 소외 이제 패싱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규제 자유 특구도 지금 7개 선정하면서 대전 충남만 지금 제외시켰거든요. 거기다가 전국 유일의 혁신도시 하나 없는 것이 대전 충남이고 또 스타트업 파크 조성도 대전시 신청했던 거 무산됐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충청권을 배제시켰습니다. 거기다가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도 천안 유치를 무산시킨 거 아닙니까? 거기다 공주 세종부를 최우선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발표했지. 충청권 출신 어디 장관 하나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법무부 장관도 우리 박범계 의원님 같은 분 차라리 시켰으면 되는데 조국이라는 이상한 분 시켜가지고 나라를 온통 뒤집어서 국민들 가슴을 후벼 파고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이런 정권이 경제인식, 국가 안보 문제 또 때로는 외교 문제 이 모든 걸 통체적으로 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전 경제도 지금 최악인 상황에서 대전은 고용률도 더 안 좋고요. 지금 50대 후반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수출도 지금 한 10%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경제를 보는 눈이 여야 간에 아주 선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우택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어찌 보면 이제 두 분 말씀이 일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제 대전 경제를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인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인구가 점점 줄어서 올해 이제 148만도 무너질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지역의 먹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떠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 이장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 공교롭게 탈락된 거 보니까 충남하고 대전이 탈락을 했는데 혁신도시도 사실은 우리가 세종 때문에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인재들이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규제자유 특구도 물론 1차에서는 탈락, 2차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런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지역도 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 경기 부양에는 무엇보다도 대기업의 투자나 국책 사업의 유치 같은 그런 것들이 가장 신속한 방법일 텐데 현재로서는 규제 자유 특구로 대전이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박 의원님부터. 오늘 주제가 이제 규제 자유 특구인데요. 규제 자유 특구는 곧 혁신 성장하고 연결되는 개념이고 대전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제자유 특구 하나만을 떼놔 가지고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건데요.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 7군데가 1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충남을 자꾸 탈락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2차, 3차 지정이 있습니다. 대전의 규제자유 특구에서 1차적으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전이 가장 혁신성장과 관련돼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어떤 산업을 내세울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가까운 세종은 자율주행을 내세웠는데 저는 세종이 자율주행 상당히 상상력이 풍부한 결과다라고 해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충북 역시 뭐 상당히 스마트한 그러한 것을 받아냈습니다. 대전은 바이오 메디칼을 규제자유 특구 산업으로 지금 지정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보기엔 한 7분응선 정도 넘은 그런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부문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서 대전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전초기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중소벤처기업부에 저는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 점에 대해서 완전한 대전 시민들 사이의 공감대와 역량의 결집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한 데 있어서 우리 대덕 연구단지의 아주 우수한 인적 자원, 무려 한 2만 6천 명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고 카이스트와 같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그런 대학이 있고 그러한 대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스타트업과 같은 새로운 기술 혁신 기업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처에 설명하는 작업. 특히 오송이 일종의 바이오 산업단지가 있는데 대전이 바이오 메디컬을 한다고 그러면 오송과 어쩌면 약간은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민주당 시도지사분들 4분이잖아요. 대전, 충남북, 세종인데 회의를 할 때마다 대전만의 아니면 세종만의 충남만의 충북만의 성장 전략이 아니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공통의 성장 전략을 만들어내고 서로 양해하는 그리고 끌고 밀어주는 그러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것이 굉장히 주요한 하나의 동인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로 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대전시가 최근 국책 사업을 대부분 탈락을 했습니다. 7월 11일 날 스타트업 파크 사업이 탈락됐습니다. 이 중소기업 벤처 사업부에서 공모를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바이오 산업 규제 자유 특구 신청도 탈락을 했습니다. 연이은 국책 사업의 공모에 탈락했는데 저기다 규제 개혁 특구 이제 탈락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규제 개혁 특구는 총리가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저 영호남 다 지금 했는데 우리 대전 충남만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현 정부가 이 충청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충청 소외론이 나오고 현 정부가 어떤 충청 도민 대전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부의 인식은 인식대로 그렇다 치고 대전시정을 책임지는 대전시장이나 대전시 관계자들이 그러면 이걸 탈락을 지금 연거푸 계속하고 있는데 시장의 무능이냐 준비 소홀이냐 이 문제도 지금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대전시정이 갖고 있는 현재의 어떤 이런 공모사업이든 국책사업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무리한 자료, 무리한 계획 이런 것을 짰기 때문에 탈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전시가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을 내놨다. 그리고 바로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내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 탈락해서 2차 대상에 우선 협상 대상 지역으로 선정은 됐습니다만 갈 길이 멉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대전이 대기업도 하나도 없는 도시고 먹고 살 거리 아이들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이런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줄고 지금 대전시 전체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전시장을 포함한 시정에 직접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공격적이고 더
더 철저하고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미래를 열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우리 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여당의 당 대표 또 5선 국회의원 또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여당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는 대통령한테 충청도 더 이상 이렇게 홀대하면 안 된다. 충청도 더 이상 이렇게 패싱하면 안 된다. 충청도에도 장관도 더 많이 시켜야 되고 충청도 사업들 제대로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당의 제대로 목소리 하나 내는 분이 이 충청권에 없더라 얘기입니다. 야당에서 아무리 비판하고 해도 여당에서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요구를 하고 비판을 하고 할 때 이 지역이 저 활성화되는 것이고 이런 사업도 얻는 것인데 그래서 박범계 의원님이 좀 앞으로 더 앞장서셔가지고 저 대통령한테 쓴소리 좀 하고 충청권 패싱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장우 의원께서 그 정부의 충청권 홀대 그리고 대전시의 무리수 지역 그 정치권의 저하고 어떤 누가 보면 저하고 좀 말 맞추고 나온 것처럼 지금 자꾸 제 얘기를 그렇게 하시고 그러세요. 장관 지금 얘기를 그만 좀 하세요. 이 의원님의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충청권 홀대 그리고 대전시의 무리수 지역 정치권의 노력 부족이 바로 충청권 경제 악화의 원인이다. 대전시의 어려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의 유력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하는 박 의원께서 좀 일단 총론적으로 우리 대전, 충남북, 세종 충청인들이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적어도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는 대전의 GRDP 또 충남, 우리 충청도의 GRDP가 수도권 못지않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뭐 영어로 캐파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전체적으로 중량감들이 커져온 것이 사실이고 정치적 존재감도 커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염원이랄까요? 어떤 갈망 같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한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 이장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절실한 노력들 대전시정이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정치권 특히 여당 정치권에서 훨씬 더 쓴소리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의원 개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함께 우리 뭐 이장우 의원님 같은 좀 씩씩한 정말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이장우 의원님이 국정에 관해서는 대전시정에 관해서는 야당으로서 도와주시고 계시고 더 도와주신다면 저는 성과를 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스타트업 파크는 전국에 15군데가 넘는 시도가 경쟁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꼬리표가 대전 겁니다. 대전이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데 인천에서 말 그대로 현물을 내놓겠다고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규모의 현물 투자 그런 감당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점도 채 안 되는 차이로 2등 15군데 중에 2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저는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감할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설명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학계 분석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대전이 이제 자신감 상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계속 그 국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탈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전, 충남은 우리는 도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패배 의식이 공무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준비들 우리가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정치권에서 좀 물꼬를 좀 터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들 하시는 대로 지금 여야하고 지금 중진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화면에 잡히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그동안 소외를 당했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명절날 되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뭐 얼마 가져왔다 얼마 가져왔더니 현수막 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금액 뭐 몇십억 몇백억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게 와야 되는 거고 그것이 지역민들에게 보여줄 때 지역에서는 자신감이 붙어서 또 다른 분야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중진 의원들 있다 말만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고 동반으로 또 우리 국민들도 자신감을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두 분이 좀 같이 노력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제 과학이잖아요. 대덕 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항상 대덕 특구와 사실 공동으로 준비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전시는 잘 이런 것을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같이 할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또 지역의 인재들을 참여시킬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자신들끼리 해가지고 쭈물딱쭈물딱 해서 제출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어차피 뭐 계속 안 돼 왔으니까 큰 문제를 삼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의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 교수님의 진단은 패배의식이 지역경제의 DNA에 깊이 심어지고 있는데 이런 패배의식의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된다는 충고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지역 규제 자유특구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 규제 자유특구가 정확히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일단 우리 최호석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고요. 그러니까 대전시정이 대덕특구, 대덕연구단지 그리고 거기에 출연연 또 각종 많은 스타트업들, 기업들과 연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우리 허태정 시장께서도 저는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규제자유특구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지역특구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규제가 어느 정도 맞냐면 우리 김진석 국장님 규제가 하나의 산업이나 하나의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최대 규제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예, 한 208개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 관련된 기술을 상품화하는데 무려 한 3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도 시장에 출시해봤자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208개, 최대 208개나 되는 규제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완전히 혁신해서 최단으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임시 허가를 내줍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정부가 임시 허가를 내주면 그걸 가지고 뭔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실증 특례, 그걸 실제로 한번 팔아봐서 시장이 반응하는지 안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요건들을 갖추는 것이니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특히 지역이 혁신성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 한 11월경에는 이제 국무총리, 아까 우리 이장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 산하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 1차적으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바로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선 장관께서 이 프로그램 보시고 저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은 어떤 시각에서 규제자유특구를?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역산업 육성이거든요. 근데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파하는 건데, 이 규제를 혁파하는 인센티브를 그 안에 주는 거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투자 계획을 잘 짜가지고 지역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결국 지역 단위의 어떤 핵심 규제를 혁파해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전체를 규제 자유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너무 규제가 많아요. 이런 규제라는 걸 공무원들이 묶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갑질 요소로 사용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는 분들, 산업을 육성하는 분들, 지역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시킨 건 현 정부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박범계 의원님, 현 정부의 인식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이 1차 규제개혁 특구를 발표를 했는데 한 4, 5년 정도의 효과가 날 거로 보는데, 대략 매출은 한 7천억 원 정도, 고용원 한 3,500명, 400개의 기업 유치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대전시가 2차 이제 우선 협상 대상 지역으로 선정은 됐습니다만, 대전시가
준비 소홀 문제, 또 과도하게 이 규제 개혁하는 문제를 과도하게 포함시킨 문제, 이런 것들이 탈락의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의 철저한 준비 이런 걸 해서라도 대전시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대전시를 온전한 규제로부터 완전히 탈피된 도시, 그 미래를 여는 도시를 만드는데 대전시장이 우선 최앞장서고, 여당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 총리한테 직접 가서 따지고, 그리고 충청권 홀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야당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언론도 대대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충청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문제는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늦은 감은 있지만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이 보다 세밀한 준비를 해서 특구 유치에 서둘러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최 교수님께서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사실은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도권은 제외가 되어 있는 거고요. 한 군데 지정이 되면은 여의도 크기 한 2배 정도 된다고 그러네. 그 지역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왜 뭐 펫프리 무슨 뭐 슈가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좀 그 지역 내에서는 규제 없이 자유롭게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지금 산자부하고 과기부하고 해서 미리 지금 이제 우리가 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운영을 해서, 그게 뭐냐면 이제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은 그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 모래를 좀 깔아놨잖아요. 거기서는 뭐 집도 져보고 뭣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재밌게 놀다가 정말 잘 되는 게 있으면 밖으로 이제 가져가서 이렇게 산업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보면 최종판이 지금 규제 자유 특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그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저는 참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돼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마저 정말 우리 지역에서 뭐 혹시 잘못되게 되면 정말 더 이상 희망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분 의원님들 힘 좀 합쳐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타 지역은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낳고 있고, 실제로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가 기대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예. 제가 오늘 이제 2대1로 지금 이제 토론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두 분이 보는 대전의 경제 현실과 경제 전망, 특히 전망과 관련해서는 너무 어둡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 좀 그런 어떤 패배 의식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4차 산업혁명, 특히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서울과 대비해서 지역 총생산 대비 벤처기업의 투자 비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2등입니다. 명실상부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대덕 특구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들이, 많은 대학들이 있고요. 젊은이들이 굉장히 혁신 어떤 성장에 대한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규제자유 특구는 총 7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는 스마트 웰리스, 전남은 이모빌리티, 충북은 스마트 안전, 경북은 차세대 배터리이고요. 부산은 블록체인, 세종은 자율주행입니다. 올해 내로 대전과 충남이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특히 바이오 메디칼을 지금 대전이 추구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지정이 된다면 우리나라하고 경제 수준 규모, 뭐 인구 규모는 훨씬 우리나라보다 못하지만 경제 수준 규모가 동일한 거의 비슷한 싱가포르가 말 그대로 바이오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그러한 산업단지를 만들어냈고, 싱가포르를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전초기지입니다. 해외 아주 유명한 제약업체, 의약업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일종의 성장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대전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대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창, 오송과 함께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서로 연계하고 서로 윈윈하는,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면 저는 정말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저는 7개 우리
특구지역 우리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우선 대전이 패배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전이 지금 세종특별시 또 충북 오송의 어떤 바이오 산업단지 이런 것들 주변에 굉장히 여건이 대전시가 거꾸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대전시가 인구도 줄면서 거기다 대덕 특구에 있는 많은 연구소 기능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결국 이 대전이 연구 중심의 도시 또 이런 것들로 해서 기업을 만들어내고 다시 고용을 하고 하는 이런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전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전시장을 포함한 시정이 더 공격적으로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짜고 실천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도 이번에 대전시가 탈락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결국 대전시정의 무능입니다. 그리고 1차적인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 그다음에 2차적인 책임을 물으면 야당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 있는 대전시정이 제대로 해야 되고 2차적인 책임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총리나 장관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다 이 충청에 대한 문제, 대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7개 특구 중에 굉장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미래가 있는 전기차 문제, 그 헬스케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미 강원도, 경북, 자율주행 문제까지 세종에서 다 선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분야는 이미 7개 도시 특구에가 다 선점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 과연 2차에서 선정이 돼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는 아직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에 선정되어 있는 이런 도시들보다 더 특화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내용만 담아서 특구 지정만 뭐합니까? 실천력이 중요하고 대전에 그걸 받아서 대전시장이 제대로 일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전시정과 여당의 분발을 좀 촉구하는 겁니다. 조금 반론 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대덕특구연구소가 분산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일입니다. 그때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연구소가 분산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책임을 그렇게 말하신다면 함께 아파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서운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연구단지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그 집적 효과는 다른 어느 쪽에서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일은 아니고 강원도의 헬스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이 하려고 하는 바이오 헬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오송이 바이오 산업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충북이 규제 자유 특구를 받은 것은 스마트 안전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이 바이오 헬스는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4대 혁신 성장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기만 한다면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우리 이장 의원님도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저도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문재인 정부는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외교 문제 이런 총체적인 무능하고 부실 문제만 나오면 전 정부 탓하고 전 정부 탓을 하는데 아주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현 정권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은 현 정부의 모든 책임이 다 있는 거지 어디 과거 정부 탓을 하면서 남 탓하고 전 정부 탓하면서 국정을 호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지금 대한민국 현실과 이 충청권의 현실은 현 정부 탓입니다. 현 정부 탓. 이걸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아주 언어 도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소 분산을 말씀하시길래 드린 말씀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우리 학계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 이제 아까 우리 박 의원님은 우리 참 조건이 좋다. 우리 대전이 이제 과학 특구도 있고, 또 뭐 카이스트라는 유명한 대학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데.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런 좋은 환경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대전시가 저는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대전 특구하고 대전시는 물과 기름 같아요. 서로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대덕 특구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끝나고 나면 바로 서울로 올라가지 대전시하고 이렇게 융합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왜 스타트업 도시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대전이 제안한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마저 지키지 못하는 대전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어떤 제안을 해도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그런 걸 못 지킬 때는 지역의 정치인들이 좀 뒤에서 방풍막이도 하고 이거는 우리 거니까 꼭 돼야 된다라고 하는 좀 목소리를 좀 국회에서 좀 크게 내주시면 냈어요. 어떨까. 내가지고 예, 이번에 예. 예산 반영을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고 네. 인천하고 제가 박영선 장관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를 말씀하시는 건데 대전에 꼬리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인천은 수도권입니다. 근데 수도권과 대전, 뭐 호남, 영남이 경쟁하라 하면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타트업 파크도 경쟁에서 뺐어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주장을 했는데 넣었는데 인천이 느닷없이 120억짜리 건물을 내놓겠다 하니까 우리 대전은 그런 것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0.8점입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엔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파크는 되는 거고 지금 오늘 걱정하는 규제자유 특구도 올 11월이면 저는 가능성이 제가 아까 7분 응선이라고 했는데 조금 놀리겠습니다. 8분 응선은 너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그 낙관론을 예, 펴시는데.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근데 보다 정밀하게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1차에서 탈락을 했는데 뭐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2차에서도 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고배를 마실 수가 있는데 이제 또다시 2차에서 통과를 위해서 선정과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먼저 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해당 부처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지금 대전 서구에 있는 정부 3청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장관도 여기 계십니다. 일단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어떤 설득이 대전시정 오늘 말씀하시는 적극적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장관께 또 휘하의 여러 실무부처의 장들께 설명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 아이디어인데 아까 오늘 오송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이오 산업의 일종의 메카인데 충북의 협조를 얻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세 번째는 역시 대덕 연구단지, 대덕 특구의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장점, 즉 바이오 헬스와 관련된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여 군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아주 크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 혁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만약 이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향후에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비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게 가꾸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그랜드한 아주 높은 그러한 계획, 스케줄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봅니다. 예, 이 의원님께서는 또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을지. 규제 자유특구 위원장이 총리 아닙니까? 총리인데 대전이 바이오 메디컬 분야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분별한 규제 허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거기다가 준비 소홀 문제, 상용화를 조기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실무진한테 우리가 들었습니다. 대전이 탈락한 이유가 대개 이 세 가지입니다. 준비 소홀, 무분별한 규제 허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상용화할 수 있는 신속 상용화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결점을 보완해서 2차 지금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전시가 2차 결점을 보완을 해서 제출은 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일부 좀 부족한 계획을 냈더라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건 정치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예, 그래서 박광계 의원 그래서 우선 여당이 제일 먼저 핵심적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 야당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서로 힘을 모아야 이게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규제 혁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무슨 어느 부분이냐면 바이오 메디컬은 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윤리법에 다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대전 출신의 황모 박사님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줄기세포 문제가 결국은 생명윤리로 연결됐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현재 있는 법을 위반함의 감사까지의 이렇게 계획을 세워나가겠다라고 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약간의 그 장애가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요즘 나오는 뭐 수소전기차 뭐 이런 부분 다 빠지고 이런 거 신청 안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잘못됐다. 수소 전기보다 바이오헬스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꼭 아니 믿어주세요. 그런데 예. 그건 상용화하고 실용화하기 이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전의 미래를 여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대전이 지금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계속 가면 그거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차 선정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네, 이제 어떤 진단이- 중기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정 기준이 이제 뭐 지역과의 연관성이 얼마나 강하냐, 그다음에 혁신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의 완성도라든지 지역의 균형과 얼마나 이게 잘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건데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디테일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대전시가 지난번에 1차에서 탈락한 것은 디테일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아마 대전시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화살은 떠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야를 가리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혁신도시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참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좀 쌍으로 연관을 좀 시켜서 이번에 꼭 돼야 된다는 걸 당위성을 좀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순서로 대전시의 투자 유치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대전이 기업 도시는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유치한다. 이것이 이 대전의 저는 제1의 모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전은 기본적으로 과학 교통 도시고 삶의 질을 가장 높이 추구하는 그것은 환경과 자연과 공존하고 또 문화와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대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만 가지고는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지식 산업이 필요하죠. 그것이 혁신 성장과 관련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대전의 산업을 얘기할 때 저는 스타트업 파크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 국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지원하고 산자부가 뒤에서 포진하는 그러한 아주 혁신적인 창업 국가 아까 뭐 우리 규제자유 특구 국가 그런 표현을 우리 이장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규제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창업입니다. 벤처 창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인프라가 아까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 뭐 충남대학, 여러 우리 소재 뭐 한남대학, 뭐 한밭대학, 배재대학, 모건대학 뭐 다 거론할 수 있습니다. 아주 창업 열풍이 뜨겁습니다. 그것을 발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금인데요. 그 자금은 이제 소위 위험 자본이라고 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자본, 소위 VC, 벤처 캐피탈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유치를 해내야 됩니다. 새로운 공장, 새로운 기업 이렇게 뭐 사실은 한 대전이 평균적으로 이전에 오는 기업 그리고 새로 창설되는 기업 한 100여 개 정도가 매년 있었는데 정말로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벤처 창업 도시 4차 산업혁명이 이끌어내는 그러한 도시로 저는 어떤 전략을 짜고 그것은 대전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종과 충남과 충북과 함께 서로 역할 분담을 나눠서 공통의 분모들을 같이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래서 대통령을 설득하고 정치권을 설득하는 일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의원님. 우선 대전시가 이 정부의 정책 경로를 탐색하는데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개발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전시가 대덕 특구가 있다. 또 중소벤처기술부 기술부가 대전에 위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자세라고 봅니다. 대전시의 성찰이 필요하고 또 이런 안일한 자세를 빨리 탈피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지와 그리고 추진력을 갖춰야 된다. 저는 이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분은 국가 정책을 제대로 탐색하고 그 경로를 잘 따라가서 그 정부 정책에 맞춰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를 하고 그런 과정에 정치권이 그 힘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대전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최 교수님. 저는 지금 대전시가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이 좀 불가능한 이유가 자치단체장이 이제 매번 바뀌다 보니까 연속적인 행정 정책이 이제 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되신 분들은 좀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좀 자기 임기 동안에 이끌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외부의 투자에 가장 부족한 부분은 사실은 이 좋은 그 산업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역에서는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보고, 그래서 일단은 좀 산업 용지를 마련을 하고 대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정치권과 모색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정책들 보면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다 보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올 텐데 자꾸만 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대전시가 좀 정말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하는 노력,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토론 이제 막바지로 흐르고 있는데요.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전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과 관련된 아주 물적, 인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처럼 대전시정이 조금 더 공격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전략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덕연구단지를 어떻게 그 안에 속에서의만의 어떤 섬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 우리 국가와 함께하는 실제로 뭐 많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지금 대덕연구단지 종사자분들께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발화, 즉 불을 한번 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대전만이 아니라 세종과 충남북과 함께하는, 그래서 충청권 공동의, 저는 그걸 가칭 충청권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이 삼각지대를 잘 연결해서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산업용지 부분도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의원님. 사실 대전이 여건이 좋습니다. 과학기술 도시지, 또 연구 기능이 굉장히 집중돼 있지,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근에 실질적인 국방도시나 같습니다. 이런 유리한 여건을 제대로 못하는 건 대전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무능이 있다고. 또 두 번째는 현 정부가 영호남에 집중하고 이 충청권을 홀대하고 패싱하는 데 가장 문제가 있다. 그런 인식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결과들이 지금 충청의 이런 여러 가지 이 공모 사업에 연속해서 탈락하고 대전이 탈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상 충청의 홀대. 뭐 장관 한 명 제대로 없는, 대전 출신 지금 장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충청 출신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공기업 사장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충청에 대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개선시키지 않고는 충청의 미래는 결국 암울하다. 왜냐하면 지역 연구를 갖고 있는 많은 장관들, 공기업 사장들, 정부 정책 결정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전시장을 포함한 대전시정이 더 공격적으로 대전시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제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여건이 상당히 좋은 데가 우리 대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사실 이렇게 원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아주 이제 좋은데 이제 성과가 과거와 같이 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너무 양반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기회를 왔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좀 이렇게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양반처럼 그러니까 점잖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때문에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자명합니다. 이미 한번 고배를 마신 대전과 충남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